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링스에서 DSP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정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웹 세미나에서는 오픈 CV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비바도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서 징크 디바이스에 최적화되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오늘 다루어야 될 주제는 징크, 비바도 HLS, 그리고 오픈 CV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 있었던 웹 세미나에서 징크 디바이스에 대한 웹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웹 세미나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징크 디바이스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 오픈 CV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징크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크 디바이스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프로세싱 시스템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세싱 시스템 블럭에는 ARM 코텍스 A9 프로세서가 듀얼 코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776MHz까지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니온이라고 하는 플로팅 포인트 엔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I나 I2C 쭉 해서 기가빗 이더넷까지 이러한 여러 다양한 페리페럴들이 하드 매크로 타입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 즉 FPGA, 프로그래머블 로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크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블 로직은 28나노 HPL 공정으로 만들어졌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이링스 FPGA의 7 시리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멀티 기가빗 트랜시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하이스피드 시리얼 IO를 이용해서 약 10기가 이상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이링스의 징크 디바이스는 이렇게 단순하게 프로세서와 FPGA 로직이 하나의 디바이스에 구현된 것 이외에 이 프로세싱 부분과 FPGA 로직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하이스피드로 하기 위해서 이 엑시 커넥터, 즉 암코어에 바로 다이렉트로 붙을 수 있는 엑시 인터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하이스피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징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비바도 하이레벨 신세시스 툴, 비바도 HLS 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FPG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VHDL이나 베릴로그와 같은 RTL 코드로 직접 코딩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비바도 하이레벨 신세시스 툴을 이용하시면 C나 C++ 또는 시스템 C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 모델링 또는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을 코딩을 하신 다음에 비바도 HLS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FPGA 로직에서 사용 가능한 VHDL이나 베릴로그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비바도 HLS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해서 실제 FPGA에 구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비바도 HLS 툴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C2 RTL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바도 HLS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크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은 저희가 이제 FPGA를 사용하게 되면 버텍스 5 시리즈라든지 버텍스 6 시리즈 또는 7 시리즈 이런 식으로 이 프로세싱 노드가 달라지면서 디바이스 피처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HDL로 코딩을 했을 때는 이러한 디바이스 피처들에 의해서 HDL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바도 HLS2를 사용하시게 되면 동일한 C 코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HLS 툴에서 타겟팅 하고자 하시는 FPGA의 파트 넘버만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 C 코드와 동일하게 동작하면서 해당 FPGA 파트의 어떤 디바이스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RTL 코드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다른 FPGA들에도 쉽게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RTL 코드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러한 알고리즘을 RTL 코드로 구현을 했을 때 필요한 리소스, 플립프롭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DSP48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리소스가 얼마나 드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예를 들어서 100메가로 오퍼레이션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가 HLS2를 이용해서 생성된 RTL 코드가 대략 몇 메가 정도로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워 부분에 대해서도 RTL 코드가 어느 정도 파워를 소모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저희가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RTL 코드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포르프를 100번을 돌리는 어떤 그런 펑션을 그 RTL 코드로 구현을 한다고 할 때 실제 계산하는 블럭은 하나만 놓고 그 계산 블럭을 100번 돌려서, 그러니까 시리얼 타입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 계산 블럭을 100개를 풀어헤친 다음에 리소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하면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한 하드웨어 구조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기존의 RTL 코딩, 즉 HDL로 코딩을 하실 때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바뀌게 되면 직접 그에 대한 그 HDL 코딩을 변경을 하셔야 됐는데, 비바도 HLS2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C코드에서 하드웨어적인 옵션을 GUI에서 주시게 되면 각각의 다른 하드웨어 구조를 갖는 RTL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RTL 코드들 간에 리소스도 비교해 볼 수 있고 타이밍 퍼포먼스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C코드를 통해서 다양한 구조의 하드웨어를 갖는 RTL 코드들을 생성을 하시고 비교하신 다음에 퍼포먼스하고 리소스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고르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FPGA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바도 HLS2를 사용하시게 되면 장점이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모델링을 해서 코프로세싱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속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을 했을 때요.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처리를 하고 이러한 C에서 모델링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엔지니어가 직접 RTL 코딩을 해서 필요한 RTL 코드를 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동작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 여기서 보시면 징크의 프로세싱 시스템 블럭에서 동작을 하고 FPGA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쪽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엔지니어가 직접 RTL 코드를 짜서 FPGA 쪽에 다운로드를 해줬죠. 그런데 이제 어떤 C로 되어 있는 시스템 모델링에서 RTL로 핸드 코딩하는 경우에 굉장히 이 휴먼 에러라든지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과정 자체가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HDL 코딩에 대한 날리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설명드린 비바도 HLS2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엔지니어가 별도로 RTL 코딩을 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시스템 모델링한 C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소프트웨어에서 동작하고자 하는 부분은 곧바로 암코어에서 동작을 시키시고요. 하드웨어에서 동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스템 모델링에서 사용한 C 코드를 가지고 와서 비바도 HLS2를 이용하셔서 그에 해당하는 RTL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신 다음에 FPGA, 즉 프로그래머블 로직 쪽에 다운로드 하셔서 전체 시스템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프로세싱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빠르게 통합하실 수 있고 성능도 끌어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징크 디바이스하고 비바도 HLS2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 CV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이고 오픈 CV 애플리케이션을 징크 디바이스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제약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픈 CV는 오픈 소스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의 약자로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이나 GPU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거를 기본 타겟으로 만들어진 C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픈CV는 데스크탑이나 GPU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데 필요한 각 여러 가지 펑션들이 모여있는 C 라이브러리인데요. 지원되고 있는 비디오 펑션의 개수가 2,500개 이상이고요. 그리고 오픈CV에 있어서 이제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픈CV의 범용성인데, 오픈CV는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저그룹 기준으로 봤을 때는 47,000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운로드 뷰만 해도 550만 건 이상이 되고요. 지원하는 OS 같은 경우는 윈도우, 맥, 리눅스, 안드로이드 이런 대부분의 OS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픈CV 라이브러리는 C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자일링스의 징크 디바이스 상에 있는 ARM 프로세서에서 바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오픈CV는 이미지 프로세싱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툴인데요. 오픈CV에서 그래도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이나 GPU에서 오퍼레이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이나 GPU 같은 경우는 CPU가 있고 CPU에서 어떤 연산한 결과를 익스터널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읽어드리고 해서 어떤 프로세싱을 계속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픈CV가 태생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그 어떤 하드웨어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익스터널 메모리 액세스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프로세싱, 즉 고화질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익스터널 메모리 쪽에 액세스하는 구조를 사용했을 때는 익스터널 메모리 쪽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하이 스루풋으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 액세스 속도, 즉 메모리 밴드위스 자체가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제약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터널 메모리 액세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디바이스 상에서 I/O 파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루풋이 큰 계산 용량이 아주 복잡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실 때는 I/O 파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워 에피션시 자체도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이링스의 징크 디바이스는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ARM 코텍스 A9 듀얼 프로세서 같은 소프트웨어 블록과 FPGA 로직 팹으로 된 하드웨어 블록이 하나의 칩에 있기 때문에 이 징크 디바이스를 이용하셔서 그 오픈CV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시게 되면 기존의 인베디드 프로세서로 구현하시는 거에 비해서 이 굉장히 성능을 끌어올리면서도 전력 소비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구현이 가능합니다. 리얼타임으로 동작하고 있는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 리얼타임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들은 대체로 어떤 영상을 획득해서 그 영상에서 물체를 인식한다든지 또 물체를 트래킹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을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영상 정보에 기반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편의성이나 이 안전성을 올려주기 위한 그 실시간 영상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본다면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예를 들자면 차선이나 보행자를 빨리 디텍션을 해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 되고요. 이 서베일런스 쪽에서는 PR을 식별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에서 어떤 부분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그 사람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공장 자동화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션 비전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생산 라인이 있을 때 그 생산 라인의 어떤 중간 결과물 또는 최종 결과물을 영상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중간 결과물 또는 최종 결과물 자체가 양품인지 또는 불량품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판단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려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메디컬 이미지 프로세싱은 CT나 MRI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몇 가지 지금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그 차선을 인지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예제에서는 차선을 디텍션해서 차선을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판단을 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뭐 크게 봐서 세 가지 블록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이 들어오면 이 영상에서 어떤 것이 차선인지 어떤 것이 차선이 아닌지를 파악하는 레인 디텍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차선이 디텍션된 프레임이 들어오게 되면 프레임과 프레임을 비교함으로써 차선을 벗어났는지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레인 트래킹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선을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알람을 울려준다든지 또는 뭐 강제적으로 뭐 핸들을 조작한다든지 하는 동작 같은 걸 하는 디시전 메이킹 블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레인 디텍션 블럭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뭐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RGB 데이터가 있으면 일단 그레이 데이터로 이제 컨버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하신 다음에 소벨 필터 같은 걸 이용하셔서 엣지 디텍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엣지 디텍션 된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허프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영상 정보에서 기하학적인 정보, 즉 차선 정보를 축출을 해내게 되죠. 그래서 레인 트래킹에서는 이러한 레인 디텍션에서 차선이 이미 디텍션된 프레임 정보를 가지고 차선을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인 트래킹 또는 디시전 메이킹은 프레임 베이스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레인 디텍션 부분은 직접 들어오는 영상의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픽셀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인 트래킹이나 디시전 메이킹 블록 같은 경우는 프레임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데이터 프로세싱 또는 프레임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레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 픽셀 단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 프로세싱 부분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미지 프로세싱 블록은 크게 봤을 때 프레임 프로세싱 블록과 픽셀 프로세싱 블록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픽셀 프로세싱 블록은 계산 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구현이 필요하고, 프레임 프로세싱 블록은 상대적으로 계산 용량이 적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리얼타임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 믹스된 형태의 플랫폼에 구현했을 때 가장 최적의 솔루션으로 구현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앞서서 제가 그 픽셀 프로세싱을 할 때는 계산 용량이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예제에서는 지금 필터 연산을 하는 거를 예제로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동작 자체가 시퀀셜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FPGA는 패러럴하게 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64탭의 필터를 구현한다고 하면 사실 필터의 계산의 기본 유닛은 곱하고 더하는 건데요.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시게 된 경우에는 곱하고 더하고 하는 과정을 864번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이 기본 유닛 자체가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864번이라는 이터레이션 타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FPGA는 패러럴하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864개의 어떤 그 멀티플라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를 한꺼번에 더할 수 있기 때문에 패러럴하게 프로세싱을 함으로써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세서의 기본 유닛이 1.2기가로 동작을 할 때 864클락 동안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계산 결과는 약 1.38메가 샘플 퍼 세크가 됩니다. 하지만 패러렐라이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FPGA 로직 패브릭 자체가 600메가로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클락이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계산 속도는 600메가 샘플 퍼 세크가 됩니다. 물론 이 600메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이들한 경우의 숫자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보셨을 때는 시리얼 프로세싱과 패러렐 프로세싱에서 발생하는 어떤 계산 용량의 차이, 계산 성능의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 픽셀 프로세싱에 있어서는 하드웨어가 왜 필요한지, 왜 하드웨어를 구현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적인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왜 우리가 진짜 픽셀 프로세싱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계산 용량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왜 하드웨어에 구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숫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HD 이미지를 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보죠. 한 프레임의 어떤 화면을 봤을 때 픽셀이 1920 by 1080이기 때문에 이걸 대략 2K by 1K라고 했을 때 한 화면이 2메가픽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가 초당 60프레임으로 동작을 한다고 했을 때 초당 필요한 픽셀의 개수는 60 곱하기 2메가에서 120메가픽셀이 됩니다. 자, 이제 120메가픽셀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고 특히나 이 픽셀 프로세싱을 하는 거는 이 픽셀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픽셀당 100번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뭐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각 픽셀당 100번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계산 용량은 100 곱하기 120메가에서 12기가 오퍼레이션 퍼 세크, 즉 12기가 옵스가 됩니다. 자, 지금 필요한 계산 용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통상적인 임베디드 프로세서로 처리할 수 있는 계산 용량은 불행히도 대략 1기가 옵스에서 10기가 옵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풀 HD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는 싱글 칩으로 구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각 픽셀당 100번의 오퍼레이션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더 복잡한 이미지 프로세싱, 즉 픽셀당 500번의 어떤 오퍼레이션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필요한 계산 용량은 60기가옵스가 됩니다. 그러면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는 멀티칩을 한다고 해도 두세 개 정도로 처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디바이스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파워 컨섬션도 많아지고 보드 사이즈도 커지게 되는 거죠. 풀 HD에서 복잡한 이미지 프로세싱도 프로세싱이지만 앞으로 나오게 돼 있는 이미 나오고 있는 것도 있죠. 울트라 HD 같은 경우는 이미지 사이즈 자체가 4K by 2K 또는 8K by 4K이기 때문에 계산 용량 자체가 풀 HD 대비했을 때 4배에서 16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 용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임베디드 프로세서는 거의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픽셀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서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픽셀 프로세싱은 대략 필요한 계산 용량이 수백 기가옵스대가 되고요. 프레임 베이스의 프레임 프로세싱은 메가옵스대의 계산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픽셀 프로세싱 블럭은 하드웨어 도메인, 즉 FPGA에 구현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프레임 프로세싱은 소프트웨어 도메인, 암코어에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일링스의 징크 디바이스는 암코어와 FPGA 로직 패브릭이 싱글 디바이스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픽셀 프로세싱과 프레임 프로세싱을 싱글 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리얼타임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제목에서도 엑셀러레이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존의 어떤 인베디드 프로세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던 픽셀 프로세싱 블럭을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현함으로써 속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개념에서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엑셀러레이션이 가능한데 각각을 살펴보는 건 여기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오픈CV로 구현을 한다. 그리고 나서 프레임 프로세싱에 해당하는 부분은 징크의 ARM코어, 즉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구현을 하고 픽셀 프로세싱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바도 HLS2, 비바도 HLS2는 C코드에서 FPGA에서 동작 가능한 RTL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바도 HLS2를 이용을 하면 픽셀 프로세싱 부분도 바로 그 징크 디바이스에 타겟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현하신 오픈CV로 된 C코드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머블 로직 사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RTL 코드, 즉 베릴로그나 VHDL과 같은 HDL 코드로 변환을 하느냐. 앞서 설명드린 개념대로만 한다고 하면 비바도 HLS2를 사용을 하면 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비바도 HLS2를 사용해서 오픈CV로 된 C코드를 다이렉트로 RTL 코드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CV로 된 C코드가 있으면 비바도 HLS2에서 제공하는 비바도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 이용한 C코드로 오픈CV C코드를 컨버전 하시고요. 그 이후에 비바도 HLS2를 통과를 하게 되면 FPGA 로직 패브릭에서 사용한 RTL 코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오픈CV를 통해서 바로 그 비바도 HLS2에서 RTL 코드를 얻을 수 없는지는 이후에 차차 설명을 드리고요. 방금 설명드린 오픈CV로 되어 있는 C코드를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C코드로 컨버전을 하고 비바도 HLS2를 이용하셔서 FPGA, 즉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럭에서 필요한 RTL 코드를 생성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기존의 FPGA에서 직접 RTL 코딩을 하셨을 경우에는 어떤 펑션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RTL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RTL 시뮬레이션은 하드웨어적인 조건을 모두 감안하여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대략 1시간에 한 프레임 정도가 가능한데요. C는 개념적으로 들어가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은 동작, 즉 RTL 코드와 같은 동작을 하는 C 코드로 시뮬레이션 하실 때는 초당 한 프레임 정도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시뮬레이션 속도가 약 3600배 정도.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C로 시뮬레이션 한 것과 RTL로 시뮬레이션 하는 속도는 수백 배에서 많게는 10,00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플로우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나누어서 그 파티셔닝을 하셔서 구현을 하시게 되면 픽셀 프로세싱 쪽에서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풀 HD 기준으로 봤을 때 리얼타임으로 초당 60프레임까지 어떤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성능이 향상된 시스템을 구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오픈CV로 된 C코드가 있으면 그 C코드를 비바도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한 C코드로 컨버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어떤 것이며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약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C코드를 코딩 하실 때 HLS 언더바 비디오하고 HLS 언더바 오픈CV라고 하는 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오픈 CV에서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C코드로 컨버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컨버전 과정 자체가 복잡하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디자인 플로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왜냐하면 이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오픈 CV와 굉장히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동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자고 하면 오픈 CV 라이브러리에서 스케일 펑션을 사용했을 때 CV 스케일, 소스, 데스티네이션, 스케일 팩터, 시프트 팩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에서는 HLS, 스케일, 소스, 데스티네이션, 스케일 팩터, 시프트 팩터. 예. CV가 HLS로 바뀐 것 이외에 나머지 어떤 인터페이스 자체는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컨스트럭터들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어떤 템플릿 파라미터를 제공하는데요. 예. 오픈 CV에서 이미지를 디파인하는 CV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매트 오브젝트 자체를 그에 해당하는 HLS 매트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 클래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여기는 약간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항상 고정적으로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오픈 CV로 된 C코드를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C코드로 컨버전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제가 앞서서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더 예들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픈 CV와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 쪽에서 봤을 때 CV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HLS로 바뀌는 거, 이런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디파인하는 거에 있어서 오픈 CV에서는 CV 매트라든지 IPL 이미지, CV 매트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에서는 HLS 매트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관적으로 매핑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이거는 1대1로 매핑 가능한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 CV로 된 C코드를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로 바꾸시는 그 컨버전 작업은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도 C코드고 오픈 CV도 C코드인데 왜 안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비바도 HLS 툴에서는 바로 RTL 코드를 얻을 수 있는 C코드를 신세사이저블한 C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픈 CV는 신세사이저블한 C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 CV, 즉 신세사이저블 하지 않은 C코드를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 신세사이저블한 C코드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요. 왜 오픈 CV가 신세사이저블한 C코드가 아니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 CV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이나 GPU 오퍼레이션을 타겟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는 하드웨어 구조가 FPGA 로직 패브릭과 다릅니다. 즉 오픈 CV에서는 CPU에서 연산을 하고 익스터널 메모리 또는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과정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FPGA의 그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픈 CV에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CPU, 캐시 또는 익스터널 메모리 이런 걸 상정했기 때문에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연산 단체를 플로팅 포인트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익스터널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픈 CV는 신세사이저블한 C코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LS는 기본적으로 non synthesizable한 오픈 CV 펑션을 synthesizable한 C코드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 자체는 FPGA 패브릭, 즉 FPGA 로직 패브릭에 구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플로팅 포인트 대신에 픽스드 포인트로 오퍼레이션 한다든지, 그 다음에 라인 버퍼나 윈도우 버퍼를 원침 메모리로 구현을 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FPGA의 하드웨어적인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코딩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크게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부분, 메모리 라인 버퍼 부분, 메모리 윈도우 버퍼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비디오 프로세싱에 필요한 비디오 펑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뭐 각각의 펑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카테고리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데이터 모델링에 필요한 라인 버퍼나 윈도우 버퍼 클래스가 있고요. HLS 매트와 엑시4 그 스트리밍 데이터 사이에 데이터 컨버전을 해주는 엑시4 스트리밍 IO 펑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CV 데이터 타입을 엑시4 스트림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오픈CV 인터페이스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엑시4 스트림 또는 엑시4 스트림 인터페이스가 나온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징크 디바이스의 구조를 봤을 때 PS 블록과 PL 블록이 있죠. 그래서 PS 블록과 PL 블록 사이의 인터커넥션은 엑시4 프로토콜에 의해서 인터커넥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엑시4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에서도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에 데이터 익스체인지 하는 포맷인 엑시4 스트림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엑시4 스트림 데이터 타입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신세사이저블한 C코드 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CV 매트 to 엑시 또는 엑시 to CV 매트, IPL 이미지 to 엑시, 엑시 to IPL 이미지, CV 매트 to 엑시, 엑시 to CV 매트, 이 펑션들은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있지만 non synthesizable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왜 이 non synthesizable한 C코드 펑션이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픈CV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그 시뮬레이션 하실 때 테스트 벤치를 오픈CV 기준으로 테스트 벤치를 만드실 거란 말이죠. 근데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컨버전하고 났을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테스트 벤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테스트 벤치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할 때 테스트 벤치의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non synthesizable한 코드도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비디오 펑션 쪽인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의 코어가 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디플리케이션,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이더로, 그다음에 코너 디텍션, 그다음에 2D 필터링, 가우시안 블러링, 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각각의 펑션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자이링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UG902번, 유저 가이드 902번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지금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과 그 이외의 나머지 전체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펑션에 대해서 정확한 디스크립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픈CV 애플리케이션을 HLS 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이넥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유저 가이드 902번, UG901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를 하셔서 디자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비바도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전체 한번 디자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오픈CV로 되어 있는 순수한 C코드에서 어떻게 하면 비바도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 이용한 C코드로 컨버전을 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하면 FPGA 로직 패브릭으로 타겟팅을 하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이 4개의 펑션으로 구성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A, B, C라는 이 4개의 펑션으로 구현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먼저 오픈CV로 된 어떤 알고리즘을 데스크탑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데스크탑에서 다 확인이 된 다음에 이 오픈CV 코드를 그대로 징크의 ARM 프로세서에서 아무것도 모디피케이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려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녹색 부분은 여전히 C 코드이긴 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거는 이 녹색 부분을 하드웨어 쪽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징크의 프로세싱 블록과 FPGA 부분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엑시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엑시 인터페이스가 되지만 C코드 상에서도 이미 이 하드웨어로 갈 부분이 스타트 되는 그 데이터 포맷 자체가 엑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의 IO 펑션을 이용하셔서 CV를 엑시로 변환을 해주고 엑시를 다시 HLS로 변환을 하고 HLS를 다시 엑시를 다시 오픈 CV로 하는 이런 IO 펑션들을 먼저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 CV로 되어 있는 C 코드를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 이용한 C 코드로 컨버전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본 예제에서는 B 블록과 C 블록을 하드웨어로 파티셔닝 하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CV로 된 C 코드가 있으면 B 블록과 C 블록에 대한 C 코드를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코드를 컨버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A에서 B 펑션을 콜하고 D 펑션에서는 C 펑션의 출력을 콜을 했는데 이 펑션 콜 자체를 이제 수정한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수정한 코드 쪽으로 펑션 콜 자체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서 그 C 코드를 변환했잖아요. 여전히 이 코드 자체는 C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플로우 자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ARM 프로세서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즉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바뀐 C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제 RTL 코드를 얻어내야죠. 그래서 HLS 하이 레벨 신세시스 툴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FPGA 엑셀레이터를 제너레이션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녹색으로 된 C 코드를 HLS 툴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는 노란색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RTL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FPGA 엑셀러레이터는 이 RTL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지금 펑션 콜 자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펑션 콜을 지금 녹색 쪽으로 하던 펑션 콜을 노란색 쪽 펑션 콜로 변경을 해 주시면 징크의 프로세싱 시스템 블록과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록 사이에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 사이에 파티셔닝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형태로 여러분들이 오픈 CV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블록 그 로직을 추가를 해주시면 완벽한 시스템이 됩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예,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읽고 이미지 결과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미지 프로세싱 자체는 오픈 CV 펑션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읽고 쓰고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세싱 부분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픈 CV 펑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 펑션으로 바뀌고 신세사이저랑 코드가 된 이후에 HLS 툴을 이용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된
프로그래머블 로직에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 타입을 컨버전 해주는 펑션들은 프로세싱 부분과 프로그래머블 로직 사이에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해주는 엑시 인터커넥트 타입으로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 각각의 펑션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티셔닝이 돼서 구현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픈CV로 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실 때 몇 가지 트레이드 오프를 염두에 두시고 어떤 방향으로 구현을 하실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CV 이미지 프로세싱 자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스크탑이나 GPU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프레임 버퍼를 사용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캐시 메모리만을 사용했을 때는 계산 용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저하되고요. 복잡한 아키텍처를 하려고 하면 데이터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익스터널 메모리를 쓰게 되고, 익스터널 메모리를 쓰게 되면 파워 컨섬션이 좀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졸루션이 낮거나 프레임 레이트가 낮은 경우, 또는 어떤 프레임 프로세싱을 한다거나 큰 이미지에서 특정 영역만을 잘라내서 어떤 처리를 하는, 즉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산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구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FPGA의 로직 패브릭을 이용한 스트리밍 아키텍처는 이러한 그 인베디드 프로세서로 구현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은 높으면서도 파워 소모 자체는 줄여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체인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익스터널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를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A 블럭의 결과를 익스터널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야죠. 그리고 B 블럭에서 익스터널 메모리 액세스에서 A 블럭의 계산 결과를 읽어오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펑션이 A, B, C, D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 단계별로 익스터널 메모리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쓰고 읽어오는 과정을 반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FPGA의 로직 패브릭을 이용한 그 스트리밍 아키텍처에서는 A 블럭이 하드웨어 상에 존재하고요. B 블럭도 하드웨어 상에서 존재하고요. A 블럭과 A 블럭의 결과는 FPGA 로직 패브릭 상에 있는 온칩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B 블럭에서는 온칩 메모리에서 직접 데이터를 읽어오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FPGA 구현을 했을 때는 익스터널 메모리에 액세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는 액세스하는 그 횟수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파워 에피션시가 좋아지게 돼 있고 성능도 굉장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라인 버퍼나 윈도우 버퍼를 구현할 때는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그 온칩 메모리를 사용하여서 라인 버퍼나 윈도우 버퍼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간단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굉장히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LS2를 이용하게 되시면 이러한 스트리밍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오픈CV 코드는 넌 신세사이저블한 코드이기 때문에 신세사이저블한 C 코드로 코드를 컨버전해야 된다는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CV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실 때는 필요한 계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파워 컨섬션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인베디드 프로세서로 구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스트리밍 아키텍처, 즉 FPGA 로직 패브릭을 이용한 형태로 구현을 하실 건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오픈CV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경우에 이제 제약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CV는 넌 신세사이저블한 코드이기 때문에 신세사이저블한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C 코드로 컨버전이 돼야 되고요. 오픈CV 펑션을 콜 하던 거를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로 컨버전된 펑션으로 펑션 콜 자체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하드웨어적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이용한 프레임 버퍼 액세스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 버퍼 타입으로 어떤 액세스가 필요하신 경우는 VDMA, 비디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블럭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엑시 스트리밍 어댑터를 함께 사용을 하셔서 구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랜덤 액세스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 이상 리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듀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블럭의 결과가 B 블럭과 C 블럭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때는 B 블럭과 C 블럭이 동시에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시퀀셜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A 블럭의 계산 결과를 메모리에 적어 놓고 B 블럭이 먼저 동작을 한다면 B 블럭에서 그 메모리 액세스를 한 다음에 B 블럭이 다 끝났을 때 C 블럭이 메모리에 다시 액세스를 하면 되기 때문에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지만, FPGA를 이용할 경우에는 B 블럭과 C 블럭이 패러럴하게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A 블럭의 계산 결과가 듀플리케이션 되지 않고 하나만 존재한다고 하면 B 블럭과 C 블럭에서 하나의 메모리에 동시에 액세스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럴한 구조로 그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랜덤 액세스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듀플리케이션을 해서, 즉 A 블럭의 계산 결과를 듀플리케이션해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B 블럭과 C 블럭이 동시에 각각 다른 메모리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읽어가는 형태로 구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인플레이스 업데이트하는 것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 조건들은 염두에 두시고 구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픈 CV로 된 C 코드가 있을 때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서 신세사이저블한 C 코드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HLS 툴을 이용을 하셔서 VHDL이나 베릴로그와 같은 RTL 코드를 얻어내는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징크 디바이스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러한 그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된 블록을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 시리즈 디바이스하고 징크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자이링스의 디자인 툴인 비바도 디자인 수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용하셨던 툴은 IS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툴 자체가 비바도라는 툴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어떤 RTL 코드가 있을 때 HLS에서 IP 카탈로그에 IP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 카탈로그에 등록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는 대로 비바도 디자인 수트 내에 가서 RTL 코드, 직접 HDL 코딩을 통해서 인티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비바도 IP 인티그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바도 IP 인티그레이터는 IP들을 각각의 컴포넌트로 지정을 하고요. 이 컴포넌트 사이에 실제 커넥션을 이렇게 와이어로 해주는 약간 스케매틱 베이스로 어떤 디자인을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비바도 IP 인티그레이터를 통해서 최종적인 인티그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스템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제너레이터는 멜랩의 시뮬링크 상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RTL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어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툴인데요.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이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된 이 RTL 코드는 시스템 제너레이터에서 컴포넌트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RTL 코드를 전체 시스템에 통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코드를 생성해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개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FPGA 사용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링스에서는 징크 TRD라고 하는 타겟 레퍼런스 디자인이라고 해서요. 어떤 이렇게 레퍼런스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디자인은 SD 카드에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HDMI 입력을 받아서 라이브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로 라이브 비디오 프로세싱 아웃풋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 디자인을 이용하시게 되면 프로세싱 시스템 블록과 이 프로그래머블 로직 사이에 이 64비트 하이 퍼포먼스 엑시 인터커넥트, 그 다음에 32비트 제너럴 엑시 인터커넥트.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것들은 이제 주로 컨트롤 시그널들을 주고받는 엑시 인터커넥트고요.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은 하이 스루풋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엑시 인터커넥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S 블록과 PL 블록 사이에 프레임 버퍼 타입의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엑시 VDMA, 앞서서 제가 리미테이션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프레임 버퍼 타입으로 할 때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엑시 VDMA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오픈 CV 애플리케이션을 HLS 툴을 이용하셔서 RTL 코드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죠. HLS Generated Pipelin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바꿔 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제 SD 카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한 결과를 보실 수 있고 실제 라이브 비디오 이미지를 가지고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이미지 프로세싱에 필요한 대부분의 어떤 형태를 징크 비디오 TRD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징크 비디오 TRD를 이용하시게 되면 SD 카드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순수하게 암코어상에서 오픈 CV 펑션을 돌려서 이미지 프로세싱하고 그 결과를 SD 카드에 적으실 수도 있고요. HDMI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비디오 입력을 암코어상에서 순수하게 오픈 CV 펑션을 통해서 처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HDMI 출력으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D카드에서 읽어드린 이미지를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와 I/O 펑션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신세사이저블한 코드 세트로 해서 암코어에서 돌리실 수도 있고요. HLS 툴을 이용을 해서 FPGA, 즉 하드웨어 부분으로 파티셔닝한 형태로 해서 동작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비디오 인풋을 받아서 FPGA의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라이브 비디오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각각의 경우에 그 어떤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SD 카드에서 입력을 받아서 오픈 CV로 순수하게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고 SD 카드에 이미지를 저장하는 경우에는요. 가장 첫 번째로 SD 카드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DDR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해서 DDR3 익스터널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CV 펑션이 동작하면서 이 코텍스 A9 프로세서가 계속 DDR3 익스터널 메모리에 액세스를 하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마치고 최종적인 결과를 DDR3 익스터널 메모리에서 SD 카드에 적어주는 이러한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비디오 인풋을 받고 라이브 비디오 아웃풋을 내보내고 실제적인 이미지 프로세싱을 오픈 CV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즉 암코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HDMI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64비트 하이 퍼포먼스 엑시 인터커넥터를 통해서 DDR3 익스터널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결과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익스터널 메모리와 이 코텍스 A9 프로세서 사이의 데이터 리드 라이트를 반복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HDMI 출력 포트 쪽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DMI 쪽에서 익스터널 메모리 쪽으로, 익스터널 메모리에서 HDMI 쪽으로
오늘 이러한 모든 인터페이스는 64비트 하이 퍼포먼스 엑시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오픈 CV로 된 C 코드를 변환을 하셔서 구현을 하시는 경우에 순수하게 C 도메인에서 돌리실 때는 가장 먼저 살펴본 데이터 플로우와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HLS 툴을 이용하셔서 하드웨어 쪽으로 파티셔닝한 경우에 데이터 플로우는 SD카드에서 익스터널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익스터널 메모리에서 64비트 하이 퍼포먼스 엑시 인터커넥터를 통한 다음에 엑시 VDMA를 통해서 RTL 코드, 즉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쪽으로 데이터를 주게 되고요. 여기서 모든 데이터 처리가 끝나게 되면 다시 엑시 VDMA를 통해서 익스터널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출력에 다시 SD카드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라이브로 비디오 인풋과 아웃풋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HDMI 포트가 익스터널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다시 H 포트하고 엑시 VDMA를 통해서 이렇게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쪽으로 데이터가 오고 여기서 처리가 끝난 것이 다시 익스터널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최종적으로 HDMI 포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그 레퍼런스 디자인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미지 입출력에 대한 펑션들, 비디오 인풋 펑션이나 디스플레이 펑션들, 그다음에 VDMA 펑션들, 이런 구성 요소가 되는 펑션들은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미지 처리의 핵심 알고리즘 부분만을 바꿔 넣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실제 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레퍼런스 디자인에서 실제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비바도 디자인 수트 내에 IP 인티그레이터를 통해서 디자인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로 징크의 PS 블럭이 이렇게 컴포넌트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캡처 블럭이 있고요. 비디오 캡처 블럭은 이제 비디오 인풋 쪽이고요. 비디오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라이브 비디오 출력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 입력과 출력 사이를 보시면 여기 엑시4 H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설명드린 64비트 하이 퍼포먼스 엑시 인터커넥트 포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PS 블록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던 오픈 CV로 된 애플리케이션을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 이용한 신세사이저블 코드로 변환을 한 이후에 HLS2를 이용하여서 FPGA의 프로그래머블 로직 쪽에 구현을 한 블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어떤 디자인 플로우를 보여드릴 때 이 ARM 프로세서와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이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부분은 하이 퍼포먼스 엑시 인터커넥터로 연결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P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HP 포트들은 여기 보시면 이 퍼포먼스 모니터, HP 포트에 대한 퍼포먼스 모니터 블럭이 하나 더 달려 있어서요. 지금 이 PS 블럭, 프로세싱 시스템 블럭, 즉 ARM 코어 블럭과 PL 블럭, 프로그래머블 로직 블럭 사이에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레퍼런스 디자인에서 실질적으로 그 HP 포트에 대한 퍼포먼스 모니터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처리한 속도를 측정한 건데요. 우리가 리얼타임 라이브 비디오 이미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풀 HD로 되어 있는 라이브 비디오 이미지를 받아서 패스트 코너 디텍션 알고리즘을 FPGA 즉 프로그래머블 로직 쪽에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개념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 경우에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 전송량은 1920 바이
그다음에 초당 60프레임, 그리고 각각의 픽셀이 32비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4GBps가 됩니다. 정확히는 약 3.98bps가 되는데요. HP 포트 퍼포먼스 모니터를 봤을 때 두 개의 지금 HP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HP 포트가 각각 리드가 4.01GBps, 라이트가 4.01GBps. 그래서 각각의 HP 포트가 8.03bps까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HD로 초당 60프레임까지는 리얼타임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계속 그 익스터널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파워 에피션시가 좋아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레퍼런스 디자인에서 패스트 코너 디텍션을 했을 때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개념을 사용했을 때 증가되는 파워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S 블럭이 동작하고 있는데도 동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파워가 소모가 되죠. 그리고 라이브 비디오 데이터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워가 좀 더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패스트 코너 디텍션 알고리즘 자체를 PL 블럭, FPGA 블럭에서 구동을 시켰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파워 컨섬션은 200mW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풀 HD 이미지를 초당 60프레임으로 동작을 하고 이걸 리얼타임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이용할 때는 싱글 칩으로 구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징크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할 때는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자체가 소모하는 것 자체는 200mW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인베디드 프로세서로 리얼타임으로 동일한 성능을 내는 리얼타임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파워 컨섬션은 거의 비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징크를 이용하셔서 리얼타임의 어떤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 에피션시가 좋은 솔루션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픈 CV 펑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굉장히 빨리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실 때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믹스된 형태의 플랫폼이 가장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비바도 HLS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셔서 오픈 CV 펑션을 센세사이저블한 C 코드로 변경을 하시면 HLS2를 이용을 해서 FPGA 프로그래머블 로직 쪽에서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스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머블 로직과 인베디드 암 코어를 가지고 있는 징크는 이 파워 에피션시를 유지하면서도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 구현에 있어서 굉장히 최상의 솔루션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다루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자이링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XAPP 1167번 자이링스 애플리케이션 노트 1167번을 다운받으시면 오늘 설명드렸던 디자인 플로우와 그 다음에 그 징크 비디오 TRD 타겟 레퍼런스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그 레퍼런스 디자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XAPP 1167번을 다운 받으시고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 디자인도 함께 다운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링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HLS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뜨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비디오 클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10분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다큐멘트 같은 거를 다 읽기 어려우시고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빨리 습득하시고 싶으시면 자이링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비디오 클립들을
보시면 어떤 개념적인 이해를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느라고 제가 미진한 설명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웹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